상식기출 문제 2회 2025년 2회 문제 그 1번부터 볼게요. 제1과목 문제 1번. 다음 중 영상 신호와 음향 신호를 압축하지 않고 통합하여 전송하는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로서 S비디오, 컴포지터 등의 아날로그 케이블보다 고품질의 음향 및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댁에 있는 그 TV가 다 요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요즘 나오는 TV를 다. 그래서 바로 3번 HDMI가 되는 거죠. 1번 답은 3번이었고, 그죠? 이거는 용어를 알고 계시면 되겠죠? HDMI. 그리고 2번은요. 2번은 다음 중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가 한 번의 연산 처리 장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단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 중에서 뭘까요? 비트, 바이트, bps, 워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뭘까요? 자, 일단은 그 비트는 가장 최소의 단위가 되는 거죠. 가장 최소 단위. 한 번의 연산 처리가 아니고 최소 이제 자료를 이루는 최소 단위는 바이트이고 비트이고, 비트가 8개가 모여가지고 바이트가 되는 거죠. 바이트가 모여서 뭐가 되는 거냐면 워드가 되는 거죠. 워드가 바로 뭐냐면 한 번의 연산 처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그러니까 바이트가 모여가지고 워드가 되는 건데, 그 워드가 바로 이 연산 처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여기 오답 피하기에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비트는 이제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 그리고 바이트는 문자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 그러니까 적어도 한 글자라도 표현하려면은 1바이트가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죠? 그럼 8개 비트가 돼야지 1바이트를 만들 수가 있다 이거고, BPS는 좀 보셨죠? 비트 퍼 세컨드라고 해서 1초에 전송되는 비트 수를 의미하는 거였죠. 2번 답은 4번이고, 3번은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니코드는 뭐였죠? 유니란 말이 무슨 뜻이 있어요? 유니? 통일한다, 통합한다 그런 뜻이 있죠. 그 문자를 갖다가 2바이트로 다 퉁쳐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문자에 따라서 이제 그 영문자, 소문자라든가 숫자 한 글자는 1바이트 정도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대문자라든가 한글 한 글자는 2바이트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보다 전부 다 무조건 다 2바이트로 통일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죠. 표현 가능한 최대 문자 수는 2바이트니까 몇 비트예요? 2바이트니까 16비트죠. 16비트를 갖다 뭘로 계산하는 거냐면 2의 16승으로 계산해가지고 2의 16승으로 계산하면 뭐가 나올까요? 65,536이라는 그 숫자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최대 문자 수는 256자가 아니고 256자는 2의 8승 개가 되겠죠? 2의 8승 개. 영문자는 7비트, 한자는 16비트로 표현한다. 이거는 전부 다 2바이트로 표현한다고 그랬으니까 앞뒤가 안 맞고, (3번) 답은 1번이었고, 그 다음 4번은요? 4번 다음 중 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인트라넷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뭘까? 인트라넷은 이제 우리 LMS도 일종의 인트라넷이죠. 학원에서 사용하는 LMS,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각 회사마다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그죠? 정보 시스템하고 뭘 연결한 거죠? 웹 기술 연결한 거죠. 인터넷 기술을 갖다가 기업 내 전자우편, 전자결제 등과 같은 정보 시스템에 적용한 것이다. 그죠? LMS가 우리 학원의 이제 정보 시스템인데, 그게 뭘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도 연결할 수 있고 외부에서도 무엇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죠?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2번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1번은 뭐에 관한 설명일까? 그럼 1번은 그러면 이거는 블루투스 같은데, 그죠? 블루투스, 핸드폰, 노트북 등과 같은 단말 장치의 근거리 무선 접속을 위한 기술은 바로 블루투스고, 납품업체나 고객업체 등 관련 기업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한 시스템은 이거는 엑스트라넷, 인트라넷을 확장한 개념이죠. 우리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거는 인트라넷이고,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랑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해서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건 바로 엑스트라넷이 되는 거죠. 외부 업체까지도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을 말하는 거고, 4번 요거는 분야별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인터넷 사용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요거는 바로 SNS의 조상격인 유즈넷이죠. 유즈넷. 요즘 유즈넷이라고 거의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SNS라고 이렇게 흔히 통용이 되는 거죠. 4번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5번은 다음 중 컴퓨터의 내부 기억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램은 전원 공급이 없더라도 내용은 계속 기억된다. 내용은 이제 날라가겠죠.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 날라가요. 그리고 SRAM이 D램보다 접근 속도가 느리다. 더 빠르겠죠. 왜 빨라야 돼요? SRAM은 뭘로 사용이 돼요? SRAM은 캐시 메모리로 사용이 되는 친구인데, 캐시 메모리란 바로 이제 그 중앙 처리 장치, 즉 CPU하고 그 DRAM하고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해결해주는, 그 속도 차이를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속도 차이를 완만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DRAM보다 속도가 빨라야 될까요? 느려야 될까요? 빨라야 되겠죠. 좀. 그리고 주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 개선을 위하여 가상 메모리가 사용된다. 가상 메모리의 주된 목적은 접근 속도 개선이 아니고 기억 공간의 확대예요. 기억 공간의 확대.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를 위한 목적이 제1의 목적이 되는 거죠. 가상 메모리, 그죠? 그리고 4번, 롬에는 다이오스, 기본 글꼴, 포스터 시스템 등이 저장되어 있다. 이런 내용, 펌웨어가 되겠죠. 펌웨어 등이 이제 저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뭐냐면 롬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죠. 맞는 내용 바로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으로 건너가서 요거 비슷한 문제 풀어봤었죠. 다음 중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거꾸로 설명해놨죠. 반대로 설명해놨어요. 자, 디지털은 전류 전압 온도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아날로그가 처리하는 거고, 그 숫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건 바로 디지털 컴퓨터가 되겠죠. 2번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설명해놨고, 디지털 컴퓨터는 논리 회로이고 아날로그는 중폭 회로이고, 그죠? 그렇게 맞는 거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아날로그 컴퓨터는 미분이나 적분 연산을 주로 하며, 그죠? 디지털 컴퓨터는 산술이나 논리 연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3번이 답이 되는 거고, 4번도 거꾸로 설명해놨죠. 이렇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거꾸로 설명해놓은 내용이고, 6번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141쪽에 나오는 문제였고, 142쪽 쪽으로 건너가셔가지고 7번 문제를 볼게요. 7번 문제 보면 다음 중 컴퓨터 범죄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킹 방지를 위해서 패스워드는 가급적 변경해야 되겠죠. 자주 변경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설명해놨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 3, 4번은 다 범죄 예방에 관한 내용이 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7번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번 에어로피크, 요것도 비슷한 문제 풀어봤었죠. 자, 1번 보면은 이제 파일이나 폴더에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종류별로 파일을 구성하고 파일에 액세스 할 수 있게 한다. 이거는 즐겨찾기에 관한 내용이죠. 즐겨찾기에 관한 설명이고, 2번이 답이 되겠죠.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을 빠르게 미리 보거나 작업 표시줄에 해당 아이콘을 가리켜서 열린 창을 미리 볼 수 있게 한다. 이게 바로 에어로피크죠. 3번은 요건 개인 설정에 관한 내용이죠. 개인 설정에서 바탕 화면의 배경을 갖다 슬라이드 쇼 효과를 줄 수가 있는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서 프로그램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최근에 열린 파일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거는 에어로피크랑 비슷한데 다른 거죠. 이건 바로 점프 목록이라는 기능이죠. 이거는 점프 목록은 우클릭하고 여기 작업 표시줄의 아이콘에 대해서 우클릭하면은 최근에 작업했던 그 문서 목록이 이렇게 뜨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 목록을 갖다가 점프 목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에어로피크랑 비슷하지만 다른 기능이죠. 그래서 답은 8번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9번은 다음 중 컴퓨터의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하는 SSD, 이거 요즘 많이 쓰고 있죠. 요즘 하드는 대부분 다 SSD를 쓰고 있죠. SSD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HDD가 기존에 옛날에 쓰던 그 디스크 드라이브인데 그 HDD보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의 읽기나 쓰기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작동 소음이 없으면 전력 소모가 적고, 자기 디스크가 아닌 반도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되겠고, 근데 이제 2번은 뭐에 관한 설명이냐면 이 HDD가 물리적인 외부 충격이 약했고, 그리고 이제 불량 섹터가 발생할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 SSD는 일단 충격이 강해요. 이거 과거에 쓰던 HDD는 좀 이렇게 크기는 부피는 큰 반면에 또 이제 충격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고, 불량 섹터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요거는 SSD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답은 9번 답은 2번. 2번은 1번에서 말한 HDD에 관한 설명입니다. 9번 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0번. 10번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는 뭘까요? 자, 요거는 제어장치 중에서 중앙처리장치 제어장치 중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명령의 내용을 기억하는 거니까 뭘까요? 1번 명령 레지스터가 되겠죠. 그죠? 명령 해독기는 뭐 하는 거죠? 명령 해독기는 뭐 명령을 해독하는, 명령어를 해독하는 그 기능을 하는 곳이 되겠고, 부호기는 뭐야? 부호기는 신호를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신호기와 같은 역할, 그죠? 프로그램 계속기는 프로그램 카운터라고도 하는 내용인데, 요거는 뭐요?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번에 수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10번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 그 다음에 11번을 볼게요. 11번 문제. 11번은 다음 중 미디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미디는 바로 뭐냐면
좀 이렇게 멜로디만 나오는 거죠. MP3와 비슷한데 MP3와 차이점은 MP3는 그 노래가 나오는 노래가 다 나오죠. 사람 목소리까지 다 나와요. 가수 싱어의 목소리까지 다 나오고 보컬까지 모두 다 표시가 되는 거고, 근데 미디는 그 연주곡만 나오는 거죠. 연주곡만 나오는데 전자악기와 이렇게 상호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전자음으로 이렇게 주로 들리는 사운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미디는 전자악기와 컴퓨터 간의 상호 정보 교환을 위한 규약이다. 맞죠? 그리고 4번, 미디는 음을 어떻게 연주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 즉 음의 높이 및 음표의 길이, 음의 강약 등에 대한 정보를 표현해 주는 거죠. 소리가 이렇게 나와요. 음이 음정도 나오고 멜로디가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실제 음을 듣기 위해서는 그 음을 발생시켜주는 장치, 그러니까 신데사이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음이 약간 전자음 비슷하게 변환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 음을 듣기 위해서는 이제 신데사이저 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 파일은 음성이나 효과음을 저장할 수 있어 라고. 근데 아까 제가 미디 파일은 음성, 즉 보컬이 보이스가 저장이 돼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디 파일이 아니고 요거는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 웨이브란 파일이 있어요. 웨이브, WAV란 파일이 있는데 그 웨이브에 관한 설명입니다. 4번은 미디가 아니고. 그래서 11번 답은 그래도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컴퓨터 내부에서 중앙 처리 장치의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버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있죠. 그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 제어 버스 세 가지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버스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제어 버스, 데이터 버스, 주소 버스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하고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버스가 존재하는데 그 버스 세 가지, 제어 버스, 데이터 버스, 주소 버스가 있다는 거. 12번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13번은 뭐에 관한 설명일까?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공격하는 거야. 여러 대 컴퓨터를 일제히 동작시켜가지고 대량의 데이터를 한 곳의 서버 컴퓨터에 집중적으로 전송해가지고 공격한다. 이건 무슨 공격? 디도스 공격. 디도스. 답은 몇 번이요? 2번이 되는 거죠. 13번 답은 2번. 그 143쪽에 있는 문제로 넘어갔죠. 13번 문제. 그 다음에 14번. 요거는 뭐에 관한 설명일까요? 다음 중 서버의 일정 부분을 임대하여 사용자가 직접 웹서버를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는 바로 웹호스팅이죠. 자, 일단 그 서버를 내가 직접 구축한 게 아니고 서버를 임대하는 거죠. 일단 그 서버가 구축된 그 공간을 갖다가 내가 임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로 웹서버를 구축하지 않아도 그 서버를 임대해 가지고 내가 그 서버를 통해서 페이지를 갖다가 이렇게 그죠? 출판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내가 출판한 페이지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웹사이트로 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이제 일정 사용료가 있겠죠. 용량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그 구독료 같은 걸 내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용료 같은 걸 결제하면은 이렇게 그 기간 동안 이제 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서비스가 바로 웹호스팅. 14번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번 15번 보면 다음 중 윈도우즈의 사용자 계정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용자 계정, 여러 사용자 계정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있는데 그 계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관리자 계정, 또 하나는 일반 계정, 즉 표준 계정이 되는 거죠. 자, 관리자 계정은 말 그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 컴 사용 시간을 갖다가 좀 이렇게 제어하고 그런 거 있죠. 그리고 게임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게임만 허용하고 나머지 뭐 그 좀 이렇게 좀 19금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런 계정이 바로 관리자 계정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관리자 계정의 사용자는 다른 계정의 컴퓨터 사용시간 제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관리자 계정의 사용자는 다른 계정의 등급 및 컨텐츠 제목별로 게임을 제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뭐 자녀분들 이렇게 해놔도 다 귀신같이 막 하더라고요, 게임을. 예. 어떻게 하는 건지, 그죠? 그 표준 계정의 사용자는 컴퓨터 보안에 영향을 주는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거는 표준 계정의 사용자가 아니고 관리자 계정의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컴 보안에 영향을 주는 설정은 표준 계정이 아닌 관리자 계정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은 일단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표준 계정의 사용자는 관리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컴에 설치된 프로그램 대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의 계정에 대한 암호 등을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관리자 계정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번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번 16번은 이제 다음 중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지역과 관련된 지도나 주변 상가 정보 또는 특정 정보를 인터넷과 연결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입간판 형태의 정보 안내 기계는 뭐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우리 이거 많이 볼 수 있죠. 지하철역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어디서도 볼 수가 있냐면 식당에서도 볼 수가 있죠. 식당에서도. 또 패스트푸드점을 비롯한 여러 식당에서 요즘 다 이제 들어가면은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하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키오스크 사용이 좀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또 이제 또 따로 거기 이제 직원들이 이제 주문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급적이면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이제 그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정답은 몇 번? 키오스크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 다음 중 컴퓨터 고장으로 인한 작업 중단에 대비하고 업무 처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개 CPU가 같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CPU가 동시에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 결과를 상호 점검하면서 운영하는 건 뭘까요? 다 비슷한데 듀플렉스 뭐예요? 듀플렉스. 플렉스란 말이 이제 뭐냐면 반사한다 그런 뜻이 있는데 즉 번갈아 가면서 한다는 얘기죠. 두 개의 CPU가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듀플렉스는 이제 하나는 돌아갈 때 또 하나는 쉬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처리를 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 클러스터링은 뭐예요? 클러스터링은 컴퓨터를 묶는 거죠. 두 대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을 묶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클러스터링은. 그리고 바로 정답은 듀얼이 되겠죠. 듀얼. 두 개의 CPU가 동시에 돌아가는 거. 그리고 4번 다중 처리 뭐가 되는? 다중 처리는
두 개 이상의 CPU로 여러 개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3번 듀얼과 비슷한데 듀얼은 두 개 CPU로 한정. 듀얼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듀얼? 두 개라는 뜻이죠. 근데 다중 처리는 두 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소리죠. 뭐가? CPU가 세 개도 될 수가 있고 네 개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두 개뿐만 아니고, 그래서 비슷한데 좀 다른 거죠. 그래서 17번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번을 보시죠. 18번은 다음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수신자의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악성 컴퓨터 바이러스로서 첨부된 파일을 실행하지 않고 메일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만 해도 감염되는 거예요. 아주 골치 아픈 친구였죠. 이건 바로 님다 바이러스. 그러니까 좀 의심이 가는 메일은 아예 열어보지도 말고 그냥 삭제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소리죠. 좀 수상하다, 좀 열어보기엔 조금 이제 좀 미심쩍다 하는 메일은 바로 삭제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러브, 멜리사, 구트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 나와 있으니까 여기 이제 12트 페이지에서 이거 설명을 같이 보시면서 풀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8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9번을 보시죠. 19번. 다음 중 1기가에 해당하는 것은, 자, 1기가가 얼마일까요? 제가 적어드린 내용이 있었죠. 그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날아갔나 보군요. 다시 이제 적어놓은 게 있다. 자, 여기 이제 이거죠. 1비트가 8개가 모여가지고 1바이트가 되는 거죠. 1바이트가 1024개가 모여가지고 1kB가 되는 거고, 1kB가 또 1024개가 모여서 1메가가 되는 거고, 1메가가 또 1024가 모여서 1기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바이트가 1기가가 되기 위해서는 1024가 몇 번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바이트가 1기가가 되기 위해서는 1024를 몇 번? 3번 곱한 거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3번이 되는 거죠. 3번. 19번 답은 3번. 1GB 2에 33바이트이고, 그죠? 1024MB이고, 그리고 이제 이건 얼마예요, 이거? 요거는 보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그죠? 예. 10억 바이트 정도 되는 게 용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제일 1과목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풀어봤었죠. 같은 문제. 단 파일 삭제 시 파일의 휴지통에 임시 보관되어 복원이 가능한 경우, 일단 휴지통으로 가면 무조건 복원이 가능하죠. 그럼 휴지통으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1번이죠.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하는 경우가 되겠죠. 나머진 다 완전 삭제가 되는 경우였죠. 2번, 3번, 4번 다 완전 삭제가 되는 경우. 그래서 20번 답은 1번이 되겠고요.